네, 안녕하세요. 노다지 증권방송 한희태입니다. 예, 오늘, 예, 공개 강의, 예, 저희 VIP 회원님들하고, 회원님들, 예, 해외 주식 파트, 해외 선물 파트 좀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 요 예, 공개 강좌로 좀 준비해도 괜찮은 내용이어서, 예, 같이 좀 준비합니다. 예, 그래서, 예, 오늘은, 예, 해외 선물이란, 예, 이란 제목으로 예, 챕터 준비했는데요. 예, 예, 제가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은 공개하고요. 예, 또 회원님들이 또 그 뭐 기법이라던가 예, 중요 기법들 그런 건 제가 뭐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는 전반에 걸친 것들은 제가 다 영상 공개하는 걸로 그래서 오늘 알아볼 건 이제 해외 선물인데요. 우리가 선물이 뭐냐, 해외 선물이 뭐냐, 예,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해외 선물 이전에 선물이라는 걸 좀 알아볼 텐데요. 선물이란 간단히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뭐 누구한테 주는 예, 선물의 그 선물이 아니고요. 예, 영어로 future, 미래라는 그 명사에다 s를 붙여가지고 futures라고 하는 이제 futures 예, 발음이 별로 안 좋네요. 하는 투자 상품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뭐 한문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먼저 선자에 물자를 써가지고 선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이제 생산될 상품을 미래의 경제 상황을 예측해가지고 가치를 평가하고 미래 가격을 현재 가격으로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해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쉽게 얘기해가지고는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은 농산물을 뭐 예를 들어 볼게요. 농산물. 우리가 세계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농산물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 우리가 농산물 대부분 이제 공장에서 뭐 이렇게 제조를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생산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의 어떤 뭐 그 논리하에 지배를 받잖아요. 근데 곡물 같은 어떤 그런 농산물들은 수확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가을철에 많이 좀 집중이 돼 있죠. 근데 이제 그 수확 시기에 걸쳐가지고 가격이 하락하게 돼 있어요. 농산물들은 대량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생산자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제 뭐 쌀이나 밀이나 뭐 옥수수 뭐 이런 그런 곡물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예, 손해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 그런 상황이죠. 생산자는 이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그거는 현물이라고 하죠. 현물. 존재하는 상품. 그죠? 쌀, 밀 이런 건 실제 현물이잖아요. 현물. 근데 현물 시장에서 이제 가격이 내려가서 손해를 봐도 이 선물이라는 선물 시장에서는 예, 수익을 나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손해가 없는 거죠. 현물에서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선물 시장에서는 대비를 해놓는 거예요. 현물에는 손실, 선물에서는 지수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익이 나게끔. 그래서 양쪽의 밸런스를 맞추는, 그거를 쉽게 얘기해서 뭐 전문 용어로 해지라고 해요. 해지라고 하는데, 뭐 시소죠, 시소. 뭐, 이렇게 밸런스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고,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현물 시장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선물 시장에서는 돈을 버는 이런 걸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 그거를 사람들 간에 어떤 거래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를 선물 시장, 선물 거래라고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제 백화점에 놓여 있는 물건들은 다 현물이잖아요. 현물. 우리가 물건 사고 파는 그건 이제 현물 시장인 거고요. 근데 그런 현물 시장을 결정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선물 시장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농산물의 그 생산이 줄어도 농장주가 망하지 않게 하는 그런 경제 흐름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가능한 이유는 농장주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선물 시장이 존재하는 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 거고 전체적인 걸 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뭐 선물 시장을 모르는 사람의 어떤 그런 농장주들은 망하는 경우도 있겠죠. 예. 근데 그런 어떤 장치들을 제도들을 모르고 농사만 지는 사람들은 불리한 거예요. 그만큼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계 증시라는 것과 경제라는 것과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투자 상품인 거예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돌아가는 원리를 알고 시장을 알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그 얘기와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되시는 거고. 농장주들이 그러니까 현물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선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증권회사가 주식값을 폭락을 해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그 주식에 대한 선물 시장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제가 첫 번째 의문점이에요.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선물은 알아봤고요. 이런 얘기들을 왜 하냐. 주식은 주식은 현물이에요. 현물. 내가 A라는 회사의 가치를 투자를 해서 주식으로 주식으로 받아서 사고 다시 그 주식을 팔고 싶을 때 원하는 그 가격에 팔고 그냥 백화점에서 물건 사는 거나 다름이 없는 현물 시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시간의 개념이 없다예요. 미래에 대한 물론 뭐 A라는 기업에 대해서 뭐 먼 미래에 이렇게 뭐 주가가 그 회사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시간적 관념은 있죠. 근데 그냥 포커스는 주식은 그냥 내가 매수를 하게 되면 누군가 매수를 하게 되면 누군가는 매도한 물건을 내가 가져오는 거고 내가 매도를 할 때는 또 누군가는 매수하게 해서 사가는 건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현물이라고 보는 거고 거래 즉시 체결이 된다는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주면 누군가 받아가는 그런 원리잖아요. 그래서 이건 현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시장 먼 미래의 어떤 미래의 시장 다시요. 미래의 가치에 대한 투자라는 개념은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종목별로 시간의 개념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왜 하느냐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쉽게 얘기해가지고 개인들은 우리가 일반 이 주식 투자를 해서 주식이 이제 하락하는 경우 현물 시장은
주식이죠. 주식도 현물시장이라고 했죠. 하락인 반면에 예, 그를 대처할 수 있는 선물시장에 대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일반 투자자들의 예, 예, 로스 부분이에요. 예, 일반 투자자들의 로스 부분이라. 예, 이해되시죠? 아까 농장주가 망하면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예, 현물이 떨어지게 되면 선물이 오르는 해지라는 원리에 의해서 한쪽이 내려가면 올라가고 한쪽이 내려가면 다시 반대로 올라가고 이런 개념처럼 투자를 해야 밸런스 균형이 맞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식 투자만 하는 현물만 거래하는 시장에서는 내가 하락하는 장에서는 나의 어떤 가치가 떨어지는 내가 가진 어떤 상품의 가치는 떨어지는 반면에 그걸 대신 해줄 수 있는 선물 시장의 포지션을 일반 투자자들은 모르기 때문에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걸 해야 되는 이유죠. 그래서 주식이 떨어져도 선물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물 시장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그래서 해외 선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가격에 대한 상승과 하락장의 뭐 아니면 종목 하락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자는 의미예요. 이게 제가 이제 이거를 얘기들을 꺼낸 이유고요. 다시 한번 이제 해외 선물로 가서 그럼 이제 조금 이제 개념적인 얘기 말고 해외 선물이 뭐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사전적 정의로 전 세계 주요 이제 선물 거래소 상장되어 있는 다양한 선물 상품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한국 증권 거래소가 있죠. 우리가 지금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 선물 거래소도 있어요. 이제 이런 거는 코스피 200이라던가 코덱스 200 뭐 이런 상품을 우리가 주가가 떨어질 걸 대비해서 떨어질 때는 이런 레버리지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죠. 뭐 반대로 뭐 인버스 뭐 이런 쪽에도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오를 때 오르는 장에서 양쪽에 다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특징이 뭐냐 설명을 드릴게요. 1번은 일단 투자 상품이 다양하다는 점이 있고요. 2번은 접근이 편리하다. 3번은 거래가 거래의 투명성이 있고요. 4번은 양방향 거래가 가능하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투자 상품이 다양한 거는 뭐 물론 뭐 주식에서도 뭐 상품이 다양하죠. 회사가 다양하니까 그 업종별로도 다양하고. 근데 이제 이거는 전 세계 이제 주요 이제 선물 거래소에 한국 선물 거래소가 있는 것처럼 근데 우리나라에서 금이나 옥수수나 쌀이나 이런 거에 대한 상품을 전 세계 전반에 걸쳐서 거래할 수 있게끔 관장을 하진 않잖아요. 근데 어딘가에는 그런 어떤 뭐 밀이나 옥수수나 뭐 금이나 은이나 뭐 이런 상품에 대해서 선물 거래를 할 수 있게끔 선물 거래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거래되는 상품들, 뭐 예를 들면 지수, 뭐 금리, 예, 달러도 있고, 뭐 엔화도 있고, 지수, 예, 뭐 나스닥이라든가 다우존스 뭐 이런 거,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예, 오일이나 뭐 금, 뭐 예, 쌀, 밀, 옥수수 뭐 이런 같은 예, 원자재들 있잖아요. 원자재들 예, 상품까지 예, 포함해가지고 상품을 투자할 수 있다. 라는 어떤 다양성을 좀 띈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편리한 접근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 이건 24시간 전 세계 어느 사람이든 어느 나라에서든 예, 인터넷만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예, 예, HTS를 통해서 전산 거래가 가능하다. 예, 시간 제한이 없다는 거죠. 예, 직장인들이 많이 요즘 최근에 좀 예, 이제 뭐 투잡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예, 뭐 이런 걸로 해외 선물 야간에 이제 거래하셔가지고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그런 게 이제 접근성이 좀 용이하다는 것과 이제 거래의 투명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 이제 해당 거래소에서 상품에 대한 예, 체결 뭐 이런 것들을 정산 이런 것들을 예, 보증을 해줘요. 작은 규모의 이런 거래소들이 아니죠. 예, 뭐 예를 들면 미국을 예, 예, 총틀어 예, 거래하는 뭐 예, 시카고 증권 거래소라든가 예, 아니면 유럽을 통틀어 거래하는 예, IC 같은 경우 예, 아시아를 뭐 예, 관장하고 있는 일본의 뭐 도쿄 증권 거래소라든가 뭐 이런 예, 그러니까 그런 예, 큰 거래소에서 상품에 대한 이제 예, 체결 정산을 보증을 하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예, 만들어 놓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예, 어떤 거래에 대한 투명성이 예, 확실하다는 거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시세에 대한 예, 왜곡이 뭐 우리나라 뭐 예, 작전도 해가지고 종목 막 올려놓고 막 예, 급락시켜버리고 이런 예, 시세에 대한 왜곡이 없어요. 그리고 예, 상패나 예, 감자 같은 예, 어떤 시장 예, 예, 악재에 대한 예, 리스크가 없다는 거예요. 예, 없다. 아예 없어요. 예, 망할 일이 없죠. 저건. 예, 양방향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 예, 저는 주식은 이제 상승해서만 수익을 예, 가져갈 수 있는데 예, 선물은 해외 선물은 예, 하락에서도 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예, 양방향 구조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해외 선물의 특징이 되겠네. 특징을 이제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상품들에다가 투자를 할 것인가 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선물이 뭐 그런 건데 뭐 예, 떨어지면 이제 떨어질 것 대비해서 뭐 예, 오르는 쪽으로 예, 선물 거래를 예, 함으로써 내가 이제 그런 어떤 예, 내 어떤 그 저기를 보호한다 예, 그런 의미인데 예, 어떤 상품에다 투자를 할 것이냐 해가지고 이제 나눠보면요 예, 금융에 대한 선물이 있고요 예, 상품에 대한 선물이 있어요. 예, 근데 예, 금융에 대한 선물은 첫 번째로 뭐 금리가 있고요. 예, 금리 선물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수, 주가나 지수에 대한 선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화에 대한 선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현금 선물은 뭐 에너지, 뭐 예, 예를 들면 뭐 가스, 뭐 그다음에 뭐 오일, 뭐 크루드 오일, 예, 뭐 원유, 뭐 가솔린, 뭐 이런 것들, 예, 에너지에 대한 거, 그리고 뭐 비철 금속, 예, 뭐 구리도 있고요. 우리가 아는 뭐 알루미늄 뭐 이런 거죠. 예. 뭐 이런 것도 다 예, 상품은 존재하는 거예요. 비금속 같은 거, 예, 금은 같은 거, 예. 그리고 농산물,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쌀, 밀, 옥수수. 전 세계적으로 상품이 취급될 수 있는 경제 흐름에 꼭 필요한 상품들인 거잖아요. 예,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뭐 연선 상품이라고 해가지고 커피라던가 코코아 뭐 이런 거, 뭐 고무 뭐 이런 거, 그죠? 그다음에 뭐 축산물도 있어요. 고기, 소고기, 뭐 돼지고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금융 선물의 금리 선물은 뭐 제가 미리 좀 요약을 해놨는데 뭐 유로 달러 뭐 이런 게 있고요. 지수 뭐 선물에 대해서는 뭐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 뭐 항생 지수 뭐 이런 게 있고요. 통화 선물 같은 경우는 영국 파운드, 유로, 호주 달러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상품 선물에서 에너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유, 난방유, 가솔린, 천연가스, 뭐 전력, 뭐 이런 상품들이 있는 거고요. 비철금속은 구리, 알루미늄, 아연, 지성, 니켈 뭐 등등. 귀금속, 금은 백금, 뭐 팔라디움 뭐 이런 게 있고요. 뭐 농산물은 쌀, 뭐 밀, 옥수수, 대두유 뭐 이런 게 있고. 여성상품은 뭐 커피, 코코아, 고무, 원당, 원면, 뭐 소고기, 돼지고기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상품에 투자를 한다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이제 거래를 어떻게 하게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국내 이제 예를 들어서 주식 국내 주식은 증권사가 예를 들어서 A 증권사가 B라는 사람한테 개인한테 종목 매수를 종목 예를 들어서 주문을 받아가지고 주문을 접수해가지고 한국 증권거래소로 그 내역을 전송을 하죠. 근데 해외 선물은 여기서 다른 점은 A 증권사가 B라는 개인한테 상품이죠. 아까 말한 종목이 아니고 상품 주문을 접수받아서 접수하고 한국증권거래소로 가는 게 아니고 FMC라는 이제 어떤 기관에다가 기관을 통해서 해외 거래소로 전송을 하는 거예요. FCM이란 이제 미국 뭐 이런 내용이 있네요. 뭐 NFA 미국 선물업협회라고 해서 National Futures Association 뭐 규정하고 있는 해외 선물을 중개하는 회사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이쪽으로 전송을 하면 전 세계 각 주요국의 주요 거래소에다가 그 내용들을 전송을 하게 이제 뭐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크게 미국에서는 시카고 상업거래소가 있고요. 그리고 거래소 이제 시카고 상업거래소, 상품거래소, 그 다음에 뉴욕 상업거래소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시카고 상업거래소가 이 아래 이 두 거래소를 합병해 가지고 세계 최대 파생 상품 이제 세계 최대 파생 상품 거래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취급하는
상품은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예. 아까 본 상품, 어떤 상품을 투자할 거냐에 대한, 예. 거기서 미국에서 이 CME 시카고의 상업거래소에서 취급하는 상품들은, 예, 이렇게 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유럽 연방에, 예, 필요한, 예, 저기는, 예, IC라고 해서 인터내셔널, 예, 인터컨티넨탈 뭐 익스체인지 대륙간 거래소라고, 예, 해서, 예, 얘네가 취급하는 거는 뭐 이렇게 있어요. 예, 에너지 농산물, 예, 그 다음에, 예, 그 안에 런던, 예, 금속거래소라고 해가지고 얘네가 취급하는 거는 뭐 구리, 알루미늄 뭐 이런 상품을 취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 유렉스, 예, 그 다음에 유로넥스트, 유럽에는 뭐 이런, 예, 증권 거래소들 대표적인, 예, 내용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에는, 예, 도쿄증권거래소, 그 다음에, 예, 싱가포르 거래소, 그 다음에 예, 거기서 취급하는 상품들은 뭐 이런 걸 취급한다, 예,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타이완, 대만, 예, 그리고, 예, 이거는 여기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예, 이 싱가포르 거래소에서 이렇게, 예, 그리고 홍콩 선물거래소, 예, 저는, 예, 아까 말씀드린 뭐 항생이라던가, 예, 그런 것들. 예, 그래서 이렇게 뭐, 예, 볼 수가 있어요. 미국, 유럽, 아시아를 나눠서 거기에 대표적인 거래소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거기서 취급하는 상품들은 이런, 예, 상품을 취급을 해서, 예, 그거에 대한 우리는, 예, 정보는 거래와 정보는, 예, HTX에서, 예, 제공해 주는 걸 이용해서 주문을 하고, 예, 청산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예, 예, A증권사, 뭐 키움이죠. 키움증권이나 대신증권이나, 예, 그런 데서 주문받은 정보를 FCM이라는, 예, 해외 거래소 기관을다가 전송을 해주면, 예, 그 기관에서는 각각의 이 거래소로, 예, 실질적인 거래가 체결이 될 수 있게,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다음으로 이제 해외 문제 파생 상품별로,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금이나, 예, 골드나, 예, 아니면 뭐 통화상품으로 유로라던가, 예, 이런 에너지에서, 예, 크루드 오일 같은 거 이런 상품별로, 예, 열리는 시간이 다 달라요. 예, 그 상품별로 특징들이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정리한 내용을 좀, 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거래 시간이 다 다르고요. 증권서 거래소마다, 예, 선물 거래소마다 거래 시간이 다 오픈 시간이 다르고, 예, 마감 시간이 달라요. 예, 그리고 상품마다 호가 단위가 다르고 틱 가치가 좀 달라요. 한 틱의, 예, 수익, 나한테 주는 수익이 얼마, 손실이 얼마, 이 틱 가치가 다르다는 거고요. 그리고 장시간 장 마감이 다르고, 이제 이런 내용들은 거래소를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블로그 같은 데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 있어요. 상품 쭉 나열해 놓고, 거래 시간, 뭐, 호가 단위, 틱 가치 얼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예, 이렇게 찾아보시면 쉽게, 예, 알아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 그 내용 좀 생략을 할게요. 제가 이제 주로 이제 거래하는 상품은, 예, 크루드 오일하고 골드, 예, 유로 FX 정도만, 예, 거래를 해요.
그래서 국내 시간, 거래 시간은 아침 8시부터 다음날 1시간만 빼고 7시까지, 다음날 7시까지 23시간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보통 차트를 보면 60번 봉으로 24개가 아니라 23개의 캔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호가 단위는 포인트인데 0.01포인트. 틱같이 하나당 10달러, 우리나라 돈 10,000원 정도. 한 틱이 움직여서 내가 매수를 샀는데 올라갈 것이다 생각해서 매수를 샀는데 그게 한 틱이 떨어졌다. 반대로 역으로 그러면 나는 10,000원을 잃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르겠다 해서 매수에다 주문을 넣어서 가지고 있을 때 틱이 한가치 위로 올라갔을 때 상승을 했으면은 10,000원을 버는 거예요. 그런 원리죠. 그런 흐름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선물이나 해외 선물이라는 건 위탁 증거금이라는 게 항상 계좌에 존재를 해야 돼요. 이 증거금이 있어야만 매수에 가담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 5,060달러. 우리나라 돈한 500에서 600만 원 돈 사이에 증거금이 반드시 계좌에 있어야만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제가 주로 하는 거 오일, 골드, 유로, FX. 시간은 다 똑같아요. 8시, 아침 8시 시작해서 다음날 7시까지 종료되고요. 근데 이 효과 단위가 달러인데 보통 틱가치는 하나당 이제 10,000원 정도 보는데 유로는 좀 더 싸요. 한 6,000원 정도. 한 틱이 올라가면 6,000원을 버는 거예요. 한 틱이 내려가면 한 6,000원을 잃는 거고. 그리고 이 상품의 변동성이 큰 거, 하루 움직이는 이 틱이, 예를 들어서 골드 같은 경우는 변동폭이 상하 200틱 정도가 돼요. 내가 최저점에 사가지고 최고점에 팔으면 여기다 200틱이니까 200만 원인 거예요. 200만 원, 200틱. 최저점에서 고점에 팔면 200만 원을 벌 수 있는 거예요. 400만 원이라는 위탁 증거를 계좌에만 세팅을 해놓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거래를 했다고 했을 때 하루에 200만 원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금이 얘는 좀 변동폭이 좀 센 것들은 이렇게 좀 비싸고요. 저기 좀 사람들이 많이 안 찾는 이런 그런 상품들은 이 증거금도 되게 싸고 그 다음에 변동폭도 적고 틱의 가치가 싸고 뭐 그런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크루드 오일 아니면 골드예요. 아니면 유로 FX 아니면 뭐 엔화 그다음에 뭐 호주 달러 뭐 이런 거 그 정도 많이 투자를 하시고요. 은도 요즘 뭐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S&P 500에 대한 지수, 항생지수, 차이나 A50 같은 이런 상품들이 최근에 주목을 좀 받고 있고 그래서 뭐 대략적인 내용은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를 투자를 해서 우리는 수익을 더 창출해낼 수 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상품은 어떤 거에 상품 투자를 하는 거였고 그 특징은 그 상품별 특징은 뭐였는지 좀 알아봤고요. 거래 절차를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일단 해외 계좌 개설이 돼야 되고요. 그거는 그냥 온라인 그냥 HTS 상에서 가능하고 키움증권을 우리가 기준으로 했을 때 영웅문 3이나 4를 쓰잖아요. 영웅문 월드라고 해서 영웅문 W를 다운받아서 까시면 돼요. 아이디 비번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공인 주소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증거금이라는 게 이제 해외 정부에서 거래를 하려면 증거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상품별마다 아까 보셨죠? 이 증거금이 다 다르다는 거. 그리고 그 증거금이 반드시 내 계좌에 보유해야 가능한데요. 이제 HT상에서 우리는 이제 원화로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 해외 선물 계좌에다가 이체를 한 다음에 달러로 환전을 해야지만 진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 어, 예, 이렇게 예, 중거금이 예, 계좌에 있어야 저기 하고 원화로 예, 원화가 달러로 반드시 환전이 돼야지만 진행이 가능한 거고 그 상품별 예, 증거금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거고 요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예, 하루에 200만 원도 잃을 수가 있는 거고 200만 원을 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한 계좌 기준이에요. 주식 한 주 기준으로 예를 들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주식 한 주를 내가 사는 데 있어서 500만 원이라는 어떤 예, 증거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 주를 사는데 그 한 주를 사가지고 예, 200만 원을 잃을 수도 있고 200만 원을 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한 계좌라고 해요. 한 주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한 계좌.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 한 계좌가 5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예, 1억이면 20계좌를 내가 예, 상품에다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오를 거다. 그럼 한 틱에 만 원을 번다고 했는데 20계좌이기 때문에 예, 한 틱만 올라가도 20만 원을 버는 거죠. 예, 이럴 땐 한 틱만 내려가도 20만 원을 잃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 레버리지를 좀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더. 수익폭을. 반대로 또 예, 순실폭도 커지는 거겠죠. 예, 그리고 예, 변동폭이 그만큼 큰 것 때문에 초보자들한테는 좀 투자 리스크가 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의 신청, 예, 영문 W 까시고 모의 신청하신 다음에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매매도 해보고 예, 감을 좀 익히신 다음에 실제 이제 투자는 한 최소 투자금 한 500만 원 정도 시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해외 선물을 거래해 보실 수가 있어요. 예, 오늘은 뭐 한 요 정도 예, 정리해서 예, 다음 시간에는 예, 해외 선물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선택하는 그 이제 상품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뭐 크루드 오일이라던가 골드, 예, 유로 FX, 뭐 항생지수 뭐 이런 거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품들마다 우리가 뭘 좀 체크를 해둬야 되는지 예, 그리고 뭐 예,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청해 주셔서 또 감사하고요. 예, 저는 예, 한익태 예, 입니다. 예, 감사합니다.